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강원도 산골 여자 강산녀입니다. 지난번에 이어 오늘 읽어드릴 책은 에미 라자르의 자기 앞에 생입니다. 편안하게 들으시고 감상평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밀 할아버지는 늘 내 오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라든가 산가 말하건대 라는 어려운 말을 했고 그 외에도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 표현들을 아주 많이 썼다. 지금도 그런 말을 들으면 할아버지 생각이 난다. 그는 더할 나위 없는 사람이었다. 할아버지는 나에게 내 조상의 언어를 쓰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할아버지는 항상 조상이란 표현을 썼는데 그 이유는 나의 부모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했기 때문이다. 로자 아줌마가 코란은 아랍인들에게 좋은 책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내게 코란을 읽게 했다. 언젠가 나는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나를 증명해줄 서류 하나 없는데 어떻게 내 이름이 모하메드이고 아랍인인지 아느냐고 로자 아줌마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다. 그녀는 매우 난처해하면서 나중에 내가 더 크고 힘이 세지면 설명해 주겠다고 했다. 아직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 나에게 충격을 주고 싶지 않다고. 어린아이들에게서 가장 조심히 다뤄야 할 것이 바로 감수성이라고 했다. 그렇지만 나는 내 엄마가 몸으로 벌어먹고 사는 여자라고 해도 상관없었다. 엄마를 만나기만 했더라면 무조건 사랑했을 것이다. 내가 존경하는 은나 아메데 씨처럼 좋은 포주가 되어 엄마를 돌봐주었을 것이다. 로자 아줌마와 사는 것에도 꽤 만족하고 있었지만 누군가 더 좋은 사람, 더 가까운 사람을 하나 더 가질 수 있었더라도 마다하지는 않았을 텐데. 빌어먹을. 진짜 엄마를 돌보게 되더라도 로자 아줌마를 버리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다. 은다 씨도 돌보고 있는 여자가 여러 명 아닌가. 로자 아줌마가 내 이름이 모하메드이고 내가 회교도라는 사실을 아는 걸 보면 내게도 부모가 있고 아무 데서나 굴러온 아이는 아닌 모양이었다. 나는 엄마가 어디에 있으며 왜 나를 보러 오지 않는지 알고 싶었다. 그러나 내가 그런 것을 물을 때마다 로자 아줌마는 울음을 터뜨렸고 나더러 은혜를 모르는 녀석이라고 했다. 자기는 조금도 생각해주지 않고 다른 사람만 찾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면 나는 그 얘기를 집어치우곤 했다. 몸을 팔아먹고 사는 여자가 제때에 위생적인 처리를 하지 못해서 애가 생기게 되면 그런 비밀스러운 일이 일어나기는 마련이라는 것쯤은 나도 알고 있었다. 그런 아이를 창녀의 자식이라고 부르는 것도. 하지만 로자 아줌마가 내가 모하메드이고 회교도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건 이상한 일이었다. 그녀가 설마 나를 기쁘게 해주려고 그런 말을 지어낸 것은 아니었을 테니까. 한 번은 하밀 할아버지가 알제리의 수호신인 시디 압델라만의 생애에 대해 말해줄 때 그것에 관해 물었다. 하밀 할아버지는 알제리에서 온 사람이었다. 30년 전 알제리에서 메카로 순례를 떠났었다. 알제리의 시디 압델라만은 할아버지가 아주 좋아하는 성인이다. 할아버지의 표현에 따르면 팔은 안으로 굽는다나? 그러나 할아버지는 또 다른 알제리 성인인 시디 우알라 다다의 그림이 그려진 양탄자를 갖고 있었다. 시디 우알라 다다는 물고기가 짰다는 기도용 양탄자 위에 앉아 있다. 물고기가 허공에서 양탄자를 짰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종교라는 게 원래 다 그런 것이다. 하밀 할아버지, 저를 증명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제가 모하메드이고 회교도인지 알죠? 하밀 할아버지는 신의 뜻이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 늘 그렇듯이 한 손을 들었다. 로자 부인은
내가 아주 어렸을 때 너를 맡아 키웠단다. 하지만 출생증명서는 받지 못했어. 부인은 오래전부터 많은 아이들을 돌보아 주었고 또 떠나보냈지. 그런 직업에는 지켜야 할 비밀이란 게 있단다. 비밀을 지켜달라고 부탁하는 여자들이 있거든. 부인이 너를 맡을 때 모하메드라는 이름을 함께 받았단다. 그러니 당연히 회교도인 게지. 너를 맡기고 간 사람은 그 후론 연락이 없구나. 모하메드, 너를 낳아준 사람이 있다는 유일한 증거는 너 자신뿐이란다. 하지만 너는 참 좋은 아이야. 내 아빠는 알제리 전쟁에서 죽었다고 생각하렴. 그건 훌륭한 일이란다. 독립의 영웅이지. 하밀 할아버지, 나는 영웅 같은 것보다 그냥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빠가 훌륭한 토쟁이여서 엄마를 잘 돌봐주면 좋을 텐데 말이에요. 그런 말하면 못 쓴다, 모하메드. 유고슬라비아나 코르시카 사람들도 생각해야지. 그들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떠넘기고 있어. 이 구역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구나. 그러나 하밀 할아버지는 내게 말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는 듯 했다. 할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다. 만약 평생을 양탄자 행상으로 떠돌아다니지 않았더라면 마그레브의 다른 성인인 시디 우알라 다다처럼 물고기들이 짠 하늘을 나는 양탄자에 앉아있는 성인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왜 나를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할아버지? 로자 아줌마는 처음에는 내가 나이에 비해 너무 어려 보여서라고 하더니 그 다음에는 또 내가 조숙해서라고 하고 또 그 다음에는 내가 내 나이를 제대로 찾아먹지 못했다면서 나를 카츠 선생님에게 데려갔어요. 의사 선생님은 그저 내가 남다른 아이라서 나중에 시인이 될 거라고 말했고요. 하밀 할아버지는 매우 슬퍼 보였다. 눈을 보면 알 수 있었다. 사람들이 슬플 때는 눈에 그것이 나타나는 법이니까. 모하메드야, 너는 감수성이 무척 예민한 아이구나. 그래서 다른 아이들과 뭔가 좀 다르게 보이지.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요즘 세상에 감수성 때문에 사람이 죽지는 않아. 우리는 아랍어로 대화했다. 아무래도 불어는 의미가 그만큼 잘 통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우리 아빠가 혹시 유명한 도둑이었나요? 사람들이 입에 담기조차 꺼릴 정도로 무서운? 천만에 그렇지 않아, 모하메드. 그런 말은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럼 어떤 말을 들어보셨는데요? 할아버지는 눈을 내리깔고 한숨을 쉬었다. 아무 말도. 아무 말도요? 그래, 아무것도. 항상 그런 식이었다. 무조건 아무것도 모른다고만 한다. 공부를 끝내고 나서 하밀 할아버지는 내가 좋아하는 니스 이야기를 해줬다. 할아버지가 거리에서 춤추는 광대며 마차 위에 앉아있는 즐거운 거인 이야기를 할 때면 나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마음이 편안해졌다. 나는 그곳에 있다는 미모사 숲이며 종려나무들을 무척 좋아했고 너무 기뻐서 박수를 치는 것처럼 날개를 파닥인다는 흰 새들에 대한 이야기도 좋아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모세와 또 다른 한 녀석을 설득해서 니스의 미모사 숲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 숲에서 사냥을 해서 먹고 살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런데 피갈 광장에 이르자 갑자기 집에서 너무 멀리 떠나온 것 같아 더러 겁이 났다. 우리는 그대로 되돌아오고 말았다. 그날 로자 아줌마는 돌아버리는 줄 알았다며 미친 듯이 화를 냈지만 그건 그녀가 늘 하는 소리다. 다음은 5장입니다.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의 시체에 손을 잘라갔던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 들으시고
감상평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카츠 선생님에게 진찰을 받고 로자 아줌마와 함께 집에 돌아오자 내가 좋아하는 은다 아메데 씨가 와 있었다. 그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멋쟁이고 파리 시내의 모든 흑인들 가운데 제일 가는 포주며 뚜쟁이다. 그가 로자 아줌마 집을 찾은 것은 자기 가족에게 보낼 편지를 부탁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자신이 글을 쓸 줄 모른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하고 싶어 했다. 그는 만져보고 싶은 욕구를 일으키는 핑크색 실크 양복을 입고 역시 핑크색 셔츠에 핑크색 모자를 썼다. 넥타이까지 핑크색이었으니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것은 당연했다. 아메데 씨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 중 하나인 나이지리아 출신으로 자수성가한 사람이었다. 그는 멋진 양복을 빼입고 손가락마다 다이아 반지를 끼고는 입버릇처럼 난 자수성가한 사람이라고 라고 말하곤 했다. 그가 센강에 빠져 죽었을 때 사람들은 손가락마다 끼어있는 다이아 반지를 빼내기 위해 그의 손가락을 잘라냈다. 끔찍한 일이긴 하지만 계산은 계산이니까. 혹시 나중에 충격받을까봐 미리 말해두는 것이다. 그는 생전에 피갈거리에서 제일 보기 좋은 곳을 25m가량 차지하고 있었고 미용실에서도 손질한 손톱도 핑크색이었다. 그러고 보니 조끼도 입고 다녔던 것 같다. 그는 항상 자신의 턱수염을 마치 애무하듯이 아주 부드럽게 손가락 끝으로 어루만지곤 했다. 그리고 언제나 로자 아줌마에게 선물로 먹을 것을 가져왔는데 아줌마는 더 뚱뚱해질 것이 걱정되어 차라리 향수나 가져왔으면 하고 바랐다. 아주 나중 말고는 아줌마에게서 나쁜 냄새가 난 적은 없었다. 로자 아줌마에게 줄 선물로는 향수가 최고였다. 그녀는 수많은 향수병들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왜 송아지 고기 요리에 파슬리를 얹어 놓듯이 양쪽 귀 뒤에 향수를 뿌려대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흑인, 즉 은다 아메데 씨는 그를 몰랐다. 그는 너무 일찍 유명해져서 학교에 다닐 수가 없었던 것이다. 여기서 새삼 내가 그의 인생 역정을 들추어낼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흑인들은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들을 이해해 주어야 한다. 어쨌든 은다 아메데 씨는 나이지리아에 있는 부모의 이름자만 겨우 쓸 줄 알았기 때문에 편지를 보내려면 로자 아줌마의 힘을 빌려야 했다. 그곳은 혁명이 일어나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인종차별이 극심한 곳이었다. 나는 인종차별에 관해서 별 불편이 없으니 뭐 딱히 바라거나 기대할 것도 없었다. 하지만 흑인들에게는 다른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어드리고 내일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